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10월 18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면서 호재성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달러 약세 소식도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시장에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진에어 이게 바로 역발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진에어에 대해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역발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업 개요와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남들이 다 아는 거, 네. 그것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참 수익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재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재료를 나중에 이제 뒷북쳐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에어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구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에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자, 그러면 진에어가 뭐 하는 회사냐? 뭐 아시죠? 알죠. 네, 한국 앵커님. 회사죠. 그렇죠. 네. 이제 에어자 딱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어 부산도 그렇고. 네네. 잘 아실 겁니다. 뭐 새삼스럽게 제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뭐 불필요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항공사와 대비해서 저비용 항공사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는 많습니다. 요즘 해외 가실 때 좀 싸게 갈 수 있는 거,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뭐 티웨이 홀딩스라든가 또는 진에어라든가 요즘 많이 늘었어요. 몇 네. 년간에 걸쳐서 급작스럽게 많이 늘었고 그만큼 이제 조금은 이제 단거리 쪽 위주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건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서머리 가서 FN 가이드 비즈니스 서머리에서 어떻게 이 진에어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 네, 나와 있죠. 네.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다. 근데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국내 대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자가 붙었죠. 그쵸. 그러면 대표자가 붙었으면은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가 좀 붙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걸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제재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거죠. 아래쪽에 네.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 확대 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악재는요. 네. 이게 바뀌면 아주 커다란 호재로 주가가 크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역발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안 좋았던 부분은 여태까지 전부 주가에 반영돼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변수가 바뀔 때 실적과 더불어서 이런 변수가 긍정적으로 변할 때에는 더 남들보다 다른 LCC 항공주보다 더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포인트로 드리고 싶고요. 주주 구성을 한번 볼까요? 주주 네, 구성. 한번 볼게요. 주주 구성. 네, 네, 화면에 주주 구성 나오네요. 보니까 한진 쪽이죠. 한진칼. 그렇죠. 한진칼이 대주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 한진칼이 잘 돼야 좋겠죠. 그렇죠. 예, 한진칼이 잘 돼야 좋을 겁니다. 근데 한진칼이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땅콩 회항. 네, 작년부터 오너 리스크가 좀 예, 있었죠. 예, 그런 건이 있어서 네네. 그런 건의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진에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모습인데 우리 홈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진에어 홈페이지 말씀을 제가 빠뜨렸는데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말이죠. 좀 틀린 점이 있죠. 다른 기업 홈페이지 가면은 뭐 제품 소개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자기네 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건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쵸. 첫 화면에서. 근데 진에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실속이 있는 거죠. 굉장히 바로 떠나고 그렇죠. 싶게끔. 예, 바로 예약할 수 있게끔 네. 홈페이지 첫 화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네. 홈페이지 그 관리 비용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렇죠. 바로 예약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홈페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실속이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비용을 잘 줄이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되게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인데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거하고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제재가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기업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 시국이 일본과의 뭐 무역 전쟁 때문에 조금 뒤척거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면이 아무래도 항공 분야에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에어의 부정적인 관점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수출 규제권이 가장 그 악재 요인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행사도 그렇지만은 이 항공사도 큰 폭으로 이제 많이 밀렸고 예, 그 요인이 이제 큽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재 그것이 진에어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예, 양쪽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다른 LCC 주보다도 더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경영 제재가 나왔었는데 뭐 어떤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진에어 측에서 제시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표를 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 뭐 땅콩 모양으로 밑보여서 그런 거지. 이 진에어만 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지배 구조 자체에서 좀 잡음이 나는 것도 그것도 약점이면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 구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 기업 관리를 잘 하겠다. 이걸 이미 좀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재 풀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간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악재는 완전히 이렇게 노출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호재를 기다릴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주가는 항상 미리 치고 나갑니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일본 리스크. 자 가지 않습니다. 뭐 사지 않습니다. 그 로고 있죠. 노제팬 로고. 네. 네. 보이콧 자펜. 그렇죠. 네, 보이콧 자펜으로 했다가 이게 너무 그 일본에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뭘로 바뀌었냐면 사실은 노 아베, 그죠? 그렇게. 노 아베로 바뀌었죠. 네네. 인물을 반대하는 거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노 자펜에서 노 아베로 이제 바뀌긴 했죠. 네. 하지만 이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그런 건이다.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저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일본으로 입국을 하는 네. 어떤 나라들이 많이 입국을 하는가 오. 그 부분의 표를 한번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일본 국적별 입국 수요 작년 기준인데요. 한국, 중국 다음으로 많죠. 그렇네요. 자, 한국, 중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중국 그 인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만큼 데미지가 컸다는 얘기고 이게 바뀌게 되면은 또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항공료가 싸거든요. 맞아요. 패키지별 평균 판매 단가를 한번 보면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평균적인 다른 나라 그 평균 판매 단가는 굵은 파란색 실선이고요. 네. 그리고 꺾은 선 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옅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일본의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행기 운임이죠. 네. 이게 싸다는 얘기예요. 싼 만큼
자주 갈 수 있고 방리담회라고 일단 플러스 효과가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일본에서 타격을 입은 부분은 진에어에 굉장히 그 데미지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이제 제재라든가 또는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요건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부진한 실적이죠. 아무래도 실적과 연관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과거치긴 하지만 부진한 실적이라는 것이 역시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와 있죠. 이번 분기 실적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한번 네.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지금 2019년 2분기 네. 6월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266 억이죠. 그쵸. 260. 그리고 이번 3분기 아직 노출 안 됐습니다만 한 21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손실을. 네. 자, 이렇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3분기에 결국 이제 마이너스 요인의 실적은 결국 이제 피크가 치고 이제 좀 4분기나 1분기 갈 때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단기 순손실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증권사 의견 좋겠습니까? 증권사 의견도 그닥 좋지는 않겠죠. 네, 좋지 네.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증권사 의견 한번 봅니다. 자, 그림 보니까 표를 보니까 역시 뭐 다 안 좋아요. 그리고 네. 목표가 보니까 아래로 화살표가 파랗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좀 하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서 목표가 자꾸 다운되고 이 목표가는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또 목표가를 뒷북을 치면서 또 올려버려요. 증권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항상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응용을 해야 돼요. 그쵸. 나쁜 변수 때문에 증권사 목표가가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좋은 변수로 바뀔 때에는 그 반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겠고 네네. 그러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를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하고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24일에 네. 그게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겁니다. 네. 음. 그런 부분이 물론 부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 경쟁사 대비해서 월등하게 좋지는 않아요.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자, 그림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Price and Fundamental 보니까 FN 가이드에서 갖고 온 건데요. 진에어, 제주항공, 대한항공, 한진칼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조금 더 나아요. 제주항공이 PBR 같은 경우 비슷하죠. PBR은 비슷한데 네네. 자기 자본 수익률 ROE 같은 경우라든가 약간 낮죠. 그렇네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낮기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마이너스 요소가 플러스 요소로 바뀔 때의 그 파괴력, 네, 그걸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외관상으로는 제주항공에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부정적인 관점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제에 맞게 역발상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하고 회담을 갖는다는 네, 겁니다. 24일 날. 예, 네. 원래 뭐 어제 그제 재료만 하더라도 뭐 그게 뭐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등 뭐 마이너스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당연히 뭐가 타는 아베로서는 이낙연 총리와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일정이 잡혔어요. 24일이라면 지금부터 한 6일 후죠. 6일 후. 그쵸. 그러니까 휴일 뭐 쉬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단기적인
시간은 있죠. 네. 단기적인 시간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뭘까? 제재, 해제 가능성. 그쵸. 아까 제가 그 둘이 힌트를 만나요.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쵸.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경영 개선 방안도 그쵸. 이미 제출해 놨기 때문에 네네네. 제재, 해제 가능성.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도 주가는 항상 먼저 오른다. 기대감을 갖고 먼저 오른다는 거죠. 항상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긍정적인 관점이죠.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얼핏 봤지만 자산 가치, 지금 뭐 수익 가치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수익 가치 당연히 안 좋죠. 그러나 네. 기업의 어떤 자산적인 면이라든가 이 PBR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바닥 PBR이 역시 바닥권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관련 지표를 보니까 네네. PBR이 3.8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1.92가 최저였죠. 네, 색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현재로 16,000원대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 2배수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저점 근처죠. 네, 저점 근처입니다. 지금 PBR로 봐서. 네, 그런 정도로 수익 가치가 안 나오면 자산 가치를 또 봐야죠. 그쵸. 네, 그래서 현재는 주가 자체도 PBR이 바닥이다라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바닥을 다지는 흐름에서 약간 융트림을 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간 예상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연간 증권사들이나 또는 이제 자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 자, 2019년, 12년, 20년, 21년 보니까 2019년에는 물론 약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0년 올라가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뭐 액면 그대로는 볼 수는 없지만 결국 2019년이 실적 저점이라는 거예요. 네. 실적 저점이면 주가는 먼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오를 그쵸.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대개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메이저 쪽에서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며칠 상황 보면 그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초록색 기관이죠. 네. 기관이 들어오면서 맨 밑에 까만 선 주가도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외인들이 많이 팔면 이게 상쇄가 돼서 별로 안 좋은데 외인들도 뭐 많이 팔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쵸. 빨간 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수 겹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규제 해제권하고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 부분을 보고 긍정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전정현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관점들도 정리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처럼 한일 관계가 좀 개선이 되는 점, 그리고 경영제재 해제 가능성으로 인해서 진에어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진에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도 함께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하고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는 관점 두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제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조금은 긴 맥락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많이 내려서 반짝반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단기적인 부분도 좀 보시고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에어 차트 보면 자, 지금 뭐 출렁출렁하면서 자꾸 그 바닥을 만드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을 소화해내는 겁니다. 썩은 매물을 소화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땅 위로 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뭐 1.25% 올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튀게 될 경우는 되게 요즘 뭐 상한가 폭이 30%라 뭐 길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잡는 거는 또 무리가 있고요. 18,000원
네, 이런 정도 라인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단기 목표로 네. 그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매수할 가격선은 뭐 대개 16,000원 전후, 그죠? 네, 16,000원 전후 네. 그 정도로 단기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자, 그리고 좀 길게 본다 이거예요. 길게 보면 우리가 1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봉 봐야죠. 네. 주봉이 지금 뭐 바닥 다지고 슬쩍 양봉을 이번 주에 낸 겁니다. 이번 주에 양봉은 뭐 깨지지 않겠죠. 그렇게 볼 경우에 1단계적으로 뭐 우리가 큰 욕심 하지 말고 되게 실적 확인도 좀 돼야 되니까 실적이 여하튼 향상이 되는 걸 봐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되게 한 2만 원 선 정도는 우리가 중기 목표가 정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정도면 뭐 대형 한 30% 폭의 수익이 나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역시 뭐 중기 매수가는 역시 지금 16,000원 근처. 네. 네. 그 정도로 한번 보고요. 중기라고 하면 대개 뭐 3개월 안팎 그 정도로 그렇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정현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로 자세하게 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일단 16,000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와 중기로 좀 나눠서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중기 3개월 정도 보시는 중기는 목표가 2만 원까지 보시고 16,000원 전후로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진에어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또 브렉시트 협상권 그리고 한일 관계까지 많은 걱정들이 좀 작아졌다고 해도 아직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시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요.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